최근 일본의 쌀 소동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오른 것도 모자라서 아예 쌀 자체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다 보니 해외, 특히 한국에까지 와서 쌀 쇼핑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까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의 사건이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휴지 사재기 소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으로 바뀐 국제통상산업성에서 1973년 10월 19일 이런 발표를 내놓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의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현재 처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해외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소비 절약에 동참하자며 호소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바로 종이였다고 합니다. 일단 당시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좋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해당 시기에 벌어진 오일 쇼크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명이 길어지게 되므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973년 중동 지역에서 대대적인 갈등이 벌어지면서 기름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오일 쇼크 혹은 오일 크라이시스 현상은 1973년과 1979년 두 번이나 발생했었는데 이 1973년에 벌어진 파동이 굉장히 파장이 커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일본 역시도 이런 파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수입 제품을 비롯한 여러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대적인 절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들 중에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가 있었는데요. 1970년대 당시 일본의 종이 생산량은 굉장히 높았지만 종이의 주요 재료가 되는 펄프는 자급 조달이 어려워서 펄프가 수입에 의존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의 일본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여서 출판, 교육, 산업 전반에서 종이 수요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만큼 펄프의 수입량 역시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오일 쇼크로 인해 이런 비용들 역시 증가하면서 종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끼고 절약하자는 발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일이 좀 엉뚱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종이를 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곧 종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로 변한 것입니다. 나카소네 대신에 발표가 있던 10월을 기점으로 11월 초까지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돌게 되었는데요. 곧 종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소문은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휴지도 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불안감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사카에 위치한 지역인 센리 뉴타운, 이곳에 있던 마트 중 하나인 센리 다이마루 플라자에서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배포했는데요. 그 광고는 휴지가 바닥날 것입니다란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민감하던 시기에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했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마트가 오픈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줄을 섰고 이때 줄을 섰던 주부들은 약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준비해둔 휴지는 500롤이었다고 하는데 이 휴지가 금방 전부 매진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줄을 서던 사람들 중 일부는 휴지를 사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트 측에선 창고에 보관했던 휴지까지 꺼내와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에게 판매했는데요. 이마저도 전부 다 매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직업은 신문기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휴지를 사기 위해 긴 줄까지 늘어선 광경을 보고 그는 사진을 찍은 뒤 이걸 신문에 기사로 실었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배포한 휴지가 바닥날 것입니다란 광고 문구. 이것은 사실 진짜 휴지가 떨어질 것이란 뜻이 아니고 할인 판매로 인해 너무나 싼 가격 때문에 마트에 준비된 물량이 금방 동이 나게 될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언뜻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딱 좋은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불안감을 노리고 일부러 사용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말 그걸 노리고 한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큰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본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근처의 슈퍼나 마트, 백화점 등에 몰려서 휴지를 대량으로 사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소동이 또다시 미디어 등에 보도되면서 진짜 그렇게 될 것이란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려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당시 일본의 제지 생산은 안정적인 편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일 쇼크 파동이 끝난 이후에는 종이 생산량의 수요를 웃돌아 공급이 증가할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휴지를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높은 수요 때문에 휴지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평소 가격보다 2배나 되는 가격에도 매진이 될 정도였다네요.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휴지는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로 심심하면 할인 품목에 포함되는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마트에 들렀다가 다른 물건들까지도 구매하게 되는 이른바 미끼 상품 정도였는데요. 이 소동 이후 완전히 그 취급이 바뀌어 버리게 되어서 가장 인기가 높고 수익이 좋은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경쟁적으로 휴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매업체도 물량이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아예 도매업체에 차를 가지고 가서 마트나 슈퍼 등에 납품할 상태로 된 큰 박스를 하나도 아닌 여러 개씩 직접 구매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 이제 일반적인 가게나 백화점에서도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은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휴지를 사기 위해 서로 몰려들다가 폭력이 벌어지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빈번했고 심지어는 즉석에서 휴지 가격을 더 올려서 살 테니까 자기한테 팔아달라는 흥정과 경매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소동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런 소동은 휴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세제, 설탕 등도 사재기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나라에서 국민들의 흥분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재기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관련 물품 등의 사재기 및 판매에 대한 긴급 조치에 휴지와 화장지를 포함한 종이를 포함시켰던 것인데요. 이 법령의 내용은 지정된 생활용품 등이 특수한 시기에 사재기나 매각이 행해질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국무총리 및 주무대신이 해당 물품의 조사를 지시하고 이 물건을 대량으로 보유한 생산자나 업자에게 물건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법을 제정해서 휴지의 표준 가격을 설정해 가격을 안정화시켰다고 하네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요약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동반되어 결국 휴지 소동은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대량 소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맞이한 경제 위기로 인해 위축되면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이런 소동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현상을 패닉바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황구매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한 시기에 공황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갑자기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여러 번 존재했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1973년에 벌어진 휴지 소동이 일본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해롤드 버논 프롤리히 의원은 1973년 12월 11일 신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곧 화장지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휴지 배급제를 실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해롤드가 있던 지역이 제지 산업이 활발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들도 오일 쇼크로 인한 비용 상승이 부담이 되어 자주 해롤드에게 이런 우려를 표했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실린 기사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 토크쇼였던 투나잇 쇼의 진행자 자니 카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기사를 토크쇼에서 얘기하고 미국이 곧 휴지가 부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당연히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었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했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화장지, 휴지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란은 3주가 지나서야 겨우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자니 카슨은 이에 관해 다시 공개적으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예계에 평생 몸담고 있던 자니 카슨 본인이 이런 소동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며 화장지가 부족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정정했다고 하네요. 이 소동은 꽤 인상적이었는지 시간이 흐른 2020년에 더 그레이트 토일렛 페이퍼 스퀘어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적 혹은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오거나 재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은 어떤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또 소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을 보면 예전에 제가 다룬 도요카와 신용금고 사건도 떠오르네요. 1973년에 벌어졌던 일본의 휴지 사재기 소동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